안녕하세요. 온에어 닥터스 김민희입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씨, 특히 추운 겨울만 되면 이 질환이 두렵다는 분들 많습니다. 바로 심해지는 통증에 너무나도 괴로운 질환, 무릎 관절염인데요. 겨울 추위는 인대와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죠. 자, 겨울철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 무릎 관절염에 대해 온에어 닥터스에서 살펴봤습니다. 무릎 관절은 널쩍다리와 정강이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로 체중을 전달하고 외력을 분산하는 동시에 굴곡, 신전, 회전 운동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이때 무릎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해 관절 운동 시 마찰을 방지하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중보다 3배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무릎. 앉고 서고 걷고 하는 등 쓰임이 많은 탓에 나이가 들수록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릎 관절염은 연골 손상이나 활액막에 이상이 발생해 통증과 부종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55세 이상의 약 80%, 75세 이상의 경우 거의 전 인구에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추운 겨울, 더욱 심해지는 무릎 관절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할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중장년층의 활기찬 생활을 어렵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무릎 관절염.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희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희 원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 무릎 관절이라는 게 정말 쓰임이 많은 부위잖아요. 이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래서 무릎 구조와 역할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릎의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 내 쪽으로는 이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있어서 관절이 앞쪽으로 빠진다든지 뒤쪽으로 빠지는 현상을 방지해주고 또 비틀어지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방지해준 역할이 있습니다. 또 내측 반월상 연골판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관절 연골의 마모를 줄여주고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관절 외측으로는 이 내측 측부인대와 외측 측부인대가 있고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근육층들이 무릎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상당히 구조가 생각보다도 복잡한데 이 무릎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질환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하나요? 말 그대로 무릎에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관절 내 염증이 일어난 것을 무릎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타나는 증상 같은 건 여러 가지 경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통증이라든지 부기 또는 열감이라든지 많이 진행이 되면 물이 차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해지면은 무릎이 이제 O자형 변형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관절 중에서도 특히나 무릎에 관절염이 자주 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도 좀 알려주실까요?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체중이 부하되는 관절로서 우리 전체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게 되고요. 또 관절 가동 범위가 상당히 다른 관절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이제 관절염에 좀 더 취약한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은 여성 고령층,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 등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2019년 296만 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이 중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 특히 50세 이상 중년 여성이라면 무릎 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평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있고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느낌과 소리가 난다면 무릎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생기면 쉬 낫지 않는 지긋지긋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속설 또한 난무한데요. 자, 무릎 관절염에 관한 오해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안 쓰고 아끼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사실 통증이 있으면 안 쓰면 좀 나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것은 오해입니다.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상은 안 쓸 수가 없고요. 네,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적절한 운동과 적당량의 또 운동을 통해서도 무릎 관절이 진행되는 것도 이제 늦출 수가 있고요. 하중이 가해지는 압력 자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안 쓰고 아끼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안 쓰고 쉬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운동으로 또 다져져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한 번 생기면 악화된다. 이게 한 번 발생하면 낫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고 악화된다는 얘기 같아요. 확인해 주실까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잘 받거나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경과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 사실 인공관절 수술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오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연령이라든지 성별 또 이제 수술 후의 기대치들을 다 고려해서 적당한 시기를 잡아서 수술하는 것이 좋고요. 수술을 너무 늦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관절의 변형도 많이 심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전신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수술 후의 회복도 좀 더뎌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관절염에 관한 오해와 진실 팩트 체크 해봤고요. 이번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관절이 뻣뻣하고 욱신거리는 통증에 병원을 찾았다는 중년 여성.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느끼셨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이게 찬바람이 불면은 더 싫은 정도로 약간 시큼시큼하면서 좀 아리다고 할까, 이렇게 살이 아릴 정도로 아픔. 그래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평소에 그러면 이 관절염으로 일상생활이 좀 어느 정도나 불편하셨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에 무릎을 꿇어서 뭘 만진다든지 이렇게 무엇을 주스려면 엄청 약간 더 이게 부닥치면 더 쓰리는 것 같아서. 관절염 연기가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먹는 약 먹고 또 관절강내 이제 윤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 같은 연골 주사를 맞음으로써 이 증상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초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 자체를 좀 좋게 해줄 수가 있고요. 우리 몸의 관절 중 노화가 가장 빠르게 찾아온다는 무릎. 무릎이 평소에 좀 많이 붓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네. 진찰을 통해 무릎의 동통, 운동 범위를 확인한 후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관절 간격의 감소를 관찰하는데요. 이때 연골의 좁아진 정도에 따라 무릎을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드는 1기부터 작은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4기까지 구분하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고 방치할 경우 지속적인 통증은 물론 손상 부위가 커지는데요. 무릎 관절염 치료는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개개인의 나이, 관절 상태, 생활 패턴을 고려한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관절염 초기의 경우 약물 치료와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관리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만큼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죠. 처음에는 이제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이후에 반응이 없다고 하면은 관절각 내에 윤활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을 주사하게 됨으로써
연골의 마모를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일 텐데요. 선생님, 이게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 무릎 관절염 역시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무릎 관절염을 일시적인 통증으로 여기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병의 경과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라든지 생활 습관의 교정이라든지 체중 감소를 통해서 병의 진행 단계를 늦출 수가 있고요. 또 적절한 초기의 보존적 치료에 의해서도 병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적당하게 받지 않고 생활 습관 교정도 없다고 하면은 나중 대비에는 수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고, 그리고 수술할 때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연골 결손 범위가 굉장히 큰 경우 같은 경우는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고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사항으로는 수술한다고 해서 증상이 깔끔하게 낫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재활 과정이라든지 근력 운동을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술 후의 결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치료 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치료 혹은 수술 후 무릎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무릎 관절 운동을 수동적으로 함으로써 관절 범위, 가동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줘야 됩니다. 또한 대퇴사두근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감소되어서 추후에 회복된 후에 걸을 때 생기는 근력 약화를 좀 줄여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는 능동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서 수술 결과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에게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누구에게든 올 수는 있습니다. 초기에 체중 조절이라든지 적당량의 운동을 통해서도 병의 경과를 늦출 수가 있고요. 증상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무릎 관절염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운 질환입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 둘 느는 건강에 대한 걱정.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못지않게 무릎 관절염 등으로 인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요. 통증으로 생기는 활동량 감소와 제약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키고 우울증 등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 무릎 관절. 건강할 때 지키고 예방에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